아,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음.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어, 생각했던 대로 어, 거의 반대로 나온 것 같아서 어제는 그냥 어, 뭘 해도 안 됐을 상황이었고, 왜냐면 언어보를 좀 더 봤어야 했는데 언어보로 못 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엔 이제 오버로 봤던 경기들도, 그리고 믿었던 이제 레버쿠젠 승, 마엔 뭐 이런 경기들이 터졌기 때문에 음. 그리고 고어헤드도 막판에 골 먹히면서 핸디무가 나왔죠. 그래서 확실히 컵 대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근데 다 컵 대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4경기밖에 안 되니까 뭐 간단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소시하고 오사수나 가도록 할게요. 자, 리그 순위로 보면은 얘네가 지금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라리가에서 소시가 11이고 오사수나가 8인데, 득점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오사수나가 좋죠. 근데 이제 소시가 실점이 적다 보니까 득실에서는 소시가 앞섭니다. 그리고 소시가 어쨌든 오사수나하고의 경기가 있었어요. 지난 경기 원정 가서 2대1로 졌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오사수나하고 경기도 했고, 그리고 요새 소시가 뭐 유로파에서 이기긴 했지만 리그에서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그나마 컵 대회에서 뭐 라이오 상대로 3대1 이겼던 거, 그거를 그나마 좀 이제 이겼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유로파 제외하고 사실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소시가 그 흐름상 좋지 않아요. 지난번도 2대0으로 지다 이제 한 골 겨우 잡은 거고, 뭐 점유율이라든가 슈팅은 더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골이 이 득점력의 문제, 여전히 소시는 득점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리그에서 보면은 18골로 10점대 팀들이 몇 팀 없어요. 한 4팀? 그 중에 한 팀이라서 아무리 실점이 적다 한들 득점이 없으면 전 오히려 실점 많아도 득점 많은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실점이 아무리 적다 한들 득점이 적으면 결국에 이길 가능성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득점력이 좋아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보고, 아니면 그 실점이 아예 그 번니처럼 뭐 한 자릿수로 너무 적던가, 그 정도 아니면은, 자, 그러면 소시하고 오사수나, 지금 오사수나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리그 일정을 봐야 되는데 소시가 다음 경기가 에스파뇰하고의 홈 경기, 그리고 그 다음에 유로파 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보다는 일정이 좀 빡빡하고, 오사수나는 마요르카 원정도 소시보다 일정이 하루 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오사수나가 좋다. 그리고 이 경기가 8강이거든요. 8강이기 때문에 지금 헤타페 상대로 5대0 AT, 레알 어제 3대2, 그리고 오늘 발렌시아 바르샤, 소시, 오사수나. 일단 결장 부분은 장기 부상자 빼고는 없긴 합니다. 그게 그나마 유일한 이제 어, 좋다고 볼 수 있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고 있다. 그게 가장 좀 빡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시는 일단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사수나 쪽의 결장을 보면은 얘네도 결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안테 부디미르가 이제 여전히 여기서는 이제 득점이 가장 높고, 지난번 홈에서 소시 상대로도 2골을 넣었고, 그리고 요새 라스팔마스, 뭐 컵 대회는 특히 빌바오 원정에서 3대2로 이겼던 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시가 홈이고 뭐 최근에 3연패를 했고 유로파 빼면은 이제 컵 대회하고 리그만 봤을 때는 연패를 끊어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그 전에 소시가 홈 성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왜냐면 홈에서는 바르샤도 잡았었고, 최근에 뭐 라이오, 리그에서 비아레알, 뭐 베티스까지 잡았었는데, 요새는 살짝 좀 득점력도 그나마 컵 대회에서 좀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못 믿습니다. 못 믿어가지고 저는
일정도 괜찮고 최근에 패배도 많지 않고 설령 지더라도 빌바오전, AT전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이 떨어진다고 해서 오사수나 프렌을 본다기보단 그냥 흐름 자체가 오사수나 프렌입니다. 오사수나 프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사실 소시를 생각하면 언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사수나도 최근 득점력이 꾸준하고 소시도 가끔씩 다득점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뭐 언오버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해서 그냥 저는 프렌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소시 입장에서는 지금 리그 성적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에 좀 더 빡세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어차피 지금 비아레알하고도 9점 차고 빌바오하고의 그 순위는 10점 이상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컵 대회 뭐 우승컵을 노려볼 수도 있긴 한데 만만치 않죠. 지금 올라온 팀들 뭐 레알, 바르샤, AT 뭐 바르샤하고 발렌시아는 해봐야 알겠지만 레알, AT이기 때문에 사실 좀 빡세 보인다. 그리고 유로파 일정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프렌 근데 무승부 좀 유력하긴 해요. 이게 완전 오사수나 역배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자체가 왜냐 소시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냥 홈에서 못하진 않아요.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근데 이제 배당이 소시 승 배당도 마음에 안 들고 프렌이 가장 적절하다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알크마르하고 퀵보이즈. 퀵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팀이고 어제도 보면 고어헤드가 뭐 노르든가 3대 0으로 이기다 한 골 먹힌 것처럼 뭐 알크마르 승이 유력하죠. 다만 지금 에레디비시에서 알크마르 순위가 4위거든요. 사실 1위하고는 점수차가 좀 많이 나고 밑에 페노르트, 트벤테, 뭐 고어헤드 위로는 위트레이트 정도하고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아약스하고도 10점 차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알크마르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게 8강이거든요. 8강이기 때문에 뭐 던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공격 쪽의 부상으로 못 나오는 선수가 한 2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매합니다.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 반본멜하고 또 35번 선수가 잠시만요. 미어딩크? 맥스 미어딩크? 얘가 6골인데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긴 한데 비중이 너무 낮긴 해요. 평균 시간. 거의 교체로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장기 부상자는 빼고 하면은 수비 쪽에 그나마 한 명 정도 최근 부상은 일본인 선수. 근데 퀵보이즈가 이게 부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부상 아예 이게 자료가 얘네가 3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결장자 그런 소식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어디 꼭 꺾고 올라왔냐면 포르티나 그리고 헤이렌베인하고 연장 가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알메로 시티도 잡고 은근 나름 잡고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메로 시티 그리고 포르티나 헤이렌베인 다 일부예요. 일부. 지금 일부에 있는 팀들을 다 꺾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알크마르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알크마르도 이제 일정이 유로파까지 있다 보니까 좀 빡세요. 퀵보이즈보다는. 그리고 퀵보이즈는 경기가 12일 날 있더라고요. 근데 알크마르는 이거 하고 지볼로하고 9일 날 경기하고 14일 날 또 갈라타하고 경기하고 그래서 여기도 일정이 좀 빡세다. 다만 이제 최근에 페렌츠 바로시한테 지긴 했지만 리그만 보면은 스파르타한테 1대1로 진 거 빼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알크마르 아시겠지만 홈에서 아약스 2번 잡았죠. 컵 대회를 잡고 어쨌든 아약스를 잡고 이제 이 경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홈에 알크마르면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 해요. 뭐 스파르타 한 경기 졌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3부 팀 노리기에는 좀 빡세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이마인입니다. 어제 고어헤드처럼.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3대 0에서 3대 1 됐기 때문에 이마인이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배당이 1.9였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뭐 어제 영향도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가장 좋은 건 알크마르가
홈에서 생각보다 실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3.5 줬기 때문에 반대로 어제 고헤드 생각하면은 뭐 3대 0에서 3대 1 아니면 알크마르가 홈이고 그리고 뭐 예전에 흐로닝원도 3대 1로 이겼고 이건 뭐 무조건 다득점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살짝 고민됩니다. 퀵보이즈가 홈에서도 헤이렌베인한테 2골 먹힐 정도면 지금 헤이렌베인이 순위가 딱 거의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10위. 이게 이마엔을 가야 될지 아니면 오버를 가야 될지. 언더 가기에는 뭐가 불안하냐면 퀵보이즈가 한 골 넣어서 이제 오버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괜히 3.5라고 언더 갔다가 알크마르가 다득점 해버릴까봐 막 4골 5골 넣어버릴까봐 아니면 최소 3골 넣으면 또 오버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빠지더라도 저는 퀵보이즈가 그래도 일부 상대로 골을 계속 넣었기 때문에 알크마르가 실점이 적긴 하지만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의외로 알크마르가 유로파 제외하고 마엔을 했던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뭐 1부 3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알크마르 승 보고요. 1.13이죠. 이걸 뭐 어찌 가야 될지. 자, 그럼 선택을 해야 되죠. 이마엔 갈 건지 오버를 갈 건지. 배당 자체는 뭐 배당을 노리고 간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컵 대회고 알크마르가 이긴다면은 한 뭐 다득점까지 이기는 거 생각하고 퀵보이즈가 원정이지만 한 골은 넣어준다면은 그래도 오버 가능성 보겠습니다. 뭔가 마행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어제 복습을 3대 0에서 3대 1 되면은 핸디무가 되면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2.5면 고민 없이 그냥 이거 알크마르 승도 안 보고 그냥 오버 가면 되거든요. 근데 3.5라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리버풀 토트넘 오늘의 아주 재밌는 경기입니다. 어제도 이제 분석을 할 때 뉴캐슬 아스널이 이제 쫓기는 입장이다. 그래도 아스널이 이기면서 뉴캐슬이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서 오버를 봤던 건데 확실히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뉴캐슬이 상성에서도 최근 아스널 상대로 2번이나 이겼고 홈에서도 아스널 잘 잡고 그래서 결국 2대 0으로 이기면서 이제 결승에 올라갔는데 오늘 잠깐만요. 오늘 일단은 토트넘이 유리합니다. 어제 뉴캐슬도 유리했던 게 그거예요. 첫 경기를 이기냐 못 이기냐. 둘 다 원정 가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원정이었나? 아니구나. 뉴캐슬은 원정이고 토트넘은 홈이었구나. 토트넘은 원정이긴 해서 조금 빡셀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리버풀이 결장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수비 쪽에 아놀드 말고는. 근데 토트넘은 여전히 뭐 기퍼부터 뭐 수비 쪽에 우도지, 드라구신, 뭐 로메로, 반더벤도 못 나올 것 같고 메디슨에, 존슨에, 솔랑케, 뭐 베르너에 그러니까 너무 결장자가 많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승에 이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땐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나. 토트넘이 아무리 원정이라도 한 골을 이기고 있다는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최근에 뭐 챔스에서 로테를 돌려가지고 전승을 못하긴 했지만 리버풀도 리그에서 성적을 보면은 입스위치한테도 한 골 먹혔고 그리고 뭐 맨유한테 2대2 비겼던 경우라든가 레스터한테도 한 골, 뭐 리버풀 2대2 그래서 뭐 패배가 거의 없긴 해요. 최근에 졌던 거는 로테 돌린 PSV전 챔스 말고는 토트넘 리그컵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크죠. 근데 토트넘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다음 경기 또 FA컵도 있어요. 원정. 하지만
결장 부분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리버풀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 경기 자체가. 근데 배당을 보고 접근해야죠. 배당이 1.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리버풀 승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렌 쪽이냐 언어보 쪽이냐인데, 일단 프렌을 접근하려면 2프렌, 토트넘 2프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버풀이 이겨요. 이겨도 2대1로 이기면 결국엔 뭐 연장 가겠죠. 그러면 토트넘 2프렌이 배당 대비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이고, 이게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뭐 브랜드포드도 잡고 뭐 엘프스보리전까지 하면 연승 중이고, 한데 원정에서의 그 아스날 2실점, 에버튼전 3실점,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점이 뭐 최근엔 없었다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렘보다는 언어보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근데 토트넘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EPL 쪽에서 보면은 득점도 많긴 한데 실점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37골. 근데 리버풀이 득점이랑 실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 승은 별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 이게 그렇다고 이제 한 골차 승부를 예상해서 핸디무 가기도 좀 애매해요. 토트넘에 이제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뭔가 흐름을 한번 탔거든요. 토트넘도. 아무리 리버풀이 강팀이라고는 하지만 1차전을 만약에 홈에서 졌으면 사실 이거는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겼다는 그게 좀 선수들한테도 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차전을 만약에 홈에서 졌으면 어차피 우리 힘들구나 해서 경기를 던질 수도 있다 봐요. 골 먹히면. 근데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감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은 일단은 배당 대비 별로고, 그렇다고 마인이 배당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1.5면. 이게도 한 골 차면은 결국 핸디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연장 갈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배당으로는 힘들겠지만 토트넘 2프렘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고배당 노리는 차원이에요. 뭐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배당이 아니다. 3.5프렌? 잠깐만요. 이거 고민되는 게, 그때 우리가 뭐였지? 챔스? 리그에서 아스널 맨시티 그 하나 뜰렸던 게 맨시티 2프렌이었거든요. 그때 배당이 1.26이었나? 근데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3.5프렌이라서 설마 토트넘이 한 골 정도 넣으면은 리버풀이 5골 넣어야 되기 때문에 3.5프렌이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 1.18이라도. 리버풀이 4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스널이 맨시티 5대1로 이길 줄 몰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확률은 높을 수 있는데 배당만 보면은 사실 맨시티처럼 그런 골이 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때도 2프렌이었고 가능성이 높다 했지만 뭐 그렇게 대표할 줄 몰랐죠. 근데 그거보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있긴 합니다. 뭐 맨시티가 요새 못한다고는 하지만 요새 폼이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3.5프렌을 굳이 노린다기보다는 그냥 처음 생각대로 2프렌 고배당으로, 어차피 고배당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확률은 저 3.5프렌이 높긴 하지만 저는 배당이 낮기 때문에 언어보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주력으로 간다면, 잠깐만, 리버풀이 최근에 득점을 좀 봐야겠거든요. 홈에 4골, 2골, 4골, 2골, 3골, 2골, 한 골 넣은 경기가 없네. 리버풀이 홈에서. 그리고 토트넘이 원정에서 한 골 실점한 경기가 몇 경기 있긴 한데, 이게 토트넘도 오버페이스긴 하거든요. 이러면 오버 가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흐름상. 근데 배당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어제 우리가 뉴캐슬하고 아스날도 오버 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이 컵 대회고 토트넘이 실점이 많다고 하지만 이 컵 대회 자체가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언더 보겠습니다. 둘 다 배당이 높죠. 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더 보는 입장에서는 뭐 리버풀이 2대1로 이기더라도 결국 연장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뭐 좋을 순 있죠. 리버풀 승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승에 핸디무에 뭐 언더까지 나오면. 근데 어제 아스널은 뭐 원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뭔가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 그러니까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뭔가 풀앤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리버풀의 실점을 좀 봐야겠습니다. 한 골. 리버풀이 최근 홈에서 무실점한 경기는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맨시티도 그렇고 레알도 그렇고 에스턴도.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홈에서 무실점한 거는 그 FA컵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면은 토트넘 2프렌으로 접근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네요. 저는 일단 2프렌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더가 좀 보긴 하지만 불안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토트넘이 실점이 많거나 어느 쪽이 골을 빨리 넣으면은 오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을 응원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니에요. 그냥 관전만 하셔도 되고.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발렌시아하고 바르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리그에서 순위를 보면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 허덕이고 있죠. 지금 바야돌리드 다음으로 승점이 안 좋기 때문에 득실도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리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레알이 졌기 때문에 좀 승점이 좁혀진 상황이고 4점 차까지. 뭐 중간에 AT가 껴있긴 하지만. 자, 발렌시아가 지난번 7대1로 졌죠. 원정 가서. 최근에 10경기 2무 8패입니다. 이긴 적이 없어요. 홈에서도 20년도에 딱 한 번 이기고 최근에 지금 4승이 아니고 1무 4패거든요. 너무나 안 좋습니다. 상성이. 그 발렌시아가 바르샤 상대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8강인데 일단 발렌시아 쪽에 이제 휴고 두료 공격에 골이 가장 많은 이 9번 선수 얘가 못 나오는 게 좀 타격이 크지 않나. 그리고 수비 쪽에도 최근 부상이 한 명이 있거든요. 장기 부상자 뺀다 치더라도 이러면은 타격이 있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바르샤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장기 부상이라서 큰 타격이 있을 수 없죠. 그래도 공격 쪽에 뭐 레반도프스키라든가 뭐 예전에는 뭐 다니 올모가 이제 뭐 등록을 못했다든가 부상이었다든가 뭐 야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몇 번 있긴 했는데 결장이 없어요. 이러면은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뭐 최근 소시도 잡고 셀타비고도 잡고 그리고 최근에 패배도 많이 없긴 합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전도 선제골 넣었지만 이제 퇴장당한 레알 상대로 아쉽게 역전패 당한 거고 한데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뭐 소시는 뭐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워낙 약한 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바르샤 뭐 지난번 알라베스전 한 골차 승리로 이겼기 때문에 바르샤도 좀 간당간당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챔스에서도 아탈란타하고 비겼고 실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정에서도 꾸준하게 실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새 이제 바르샤 원정 보면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홈에서도 뭐 레가네스나 라스팔마스한테도 지면서 이제 3연패도 했었고 원정에서 물론 헤타페가 상성이 강하긴 해요. 바르샤 상대로. 근데 뭐 베티스 원정이나 셀타비고 원정에서도 2골씩 내주고 소시한테도 졌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바르샤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이게 컵 대회잖아요. 컵 대회. 그리고
발렌시아 입장에선 바르샤는 뭐 우승 경쟁이라도 하지. 그리고 챔스도 이제 뭐 일정이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발렌시아는 남은 게 없다. 리그에서도 사실 강등권 탈출하는 거 말고는 뭐 위로 갈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8강까지 온 거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까 공격에 듀로의 이제 결장도 있고 바르샤가 다음 일정이 세비야 원정입니다. 발렌시아는 홈에서 레가네스전. 근데 일정이 더 빨라요 발렌시아가. 그래서 리그 경기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빡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르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원정이 불안하다 뭐하다 하더라도 지금 9경기 무패거든요. 7승 2무. 발렌시아는 홈에 연승 중이긴 해요. 리그에서. 다만 잠깐만요. 얘가 최근에 득점을 언제지? 소시 1대0 그리고 27일 바르샤 원정 이 듀로가 두 경기 다 골을 넣었습니다. 뭐 2월 2일날 경기는 골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골에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전 그래도 바르샤 쪽 봐야 된다 원정이라도. 근데 아시겠지만 배당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 이제 고민되는 게 그거거든요. 알크마르도 이길 것 같아. 근데 이마엔을 줬고 바르샤도 이길 것 같아. 근데 배당이 너무 낮고 그렇다고 뭐 알크마르 승 바르샤 승 뭐 묶어서 갈 수는 없고 결국엔 한 경기를 더 껴서 이제 배당을 노리느냐 아니면 애초에 뭐 마엔이나 핸디무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그 관점인데 일단은 바르샤 승은 봅니다. 바르샤 승은 보는데 이게 잠시만요. 가비가 빠지는 건 얘가 근데 경기를 많이 안 뛰었어요. 이게 평균 시간도 적고 그리고 완전 결장은 아니고 지금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경기를 많이 뛰었으면 제가 그래도 뭐 그러겠는데 아예 평균 시간 자체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공격 쪽에 빠지는 게 저는 좀 타격이 크다 보는데 글쎄 원래 그렇게 비중이 지금 상황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차라리 야말이나 다니올모 쪽 빠지는 게 더 크다 봅니다. 근데 빠지는 경우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 쪽에 뭐 거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바르샤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이 빠진다고 해서 막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거라 보여지진 않습니다. 얘가 지금 12경기밖에 못 뛰었거든요. 평균 시간도 30분이 채 안 되고 뭐 머리 부상 그거 같은데 마엔을 볼 수 있느냐? 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어차피 오늘 경기는 주력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저번에 그 번니 슈투트 핸디무 노릴 때도 승패가 많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무핸디무로 노렸던 경기들인데 오늘도 갈 거면 그냥 시원하게 뭐 알크마르 그래 이마엔 가고 바르샤 마엔 가자 해서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가지 않는 이상은 알크마르도 솔직히 뭐 이긴다고는 했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바르샤도 마찬가지예요. 발렌시아 뭐 우고드료의 이제 뭐 부상으로 결장도 그렇고 뭐 바르샤가 최근 무패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르샤도 원정은 불안합니다. 이게 컵 대회라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뭐 누구 빠진다 뭐 누구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 운이에요 운. 뭐 갑자기 바르샤가 초반에 퇴장을 당하면서 뭐 PK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배당으로 접근했을 때는 갈 게 이 오사수나 프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승패로 볼 땐 토트넘도 사실 뭐 3.5 프렌도 배당이 너무 적고 이 프렌은 사실 배당이 높긴 하지만 토트넘이 얼마나 잘해줄지 모르고 그래서 배당 대비 가장 메리트 있는 거 흐름도 좋고 한 건 오사수나 프렌.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다 가기 싫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사수나 프렌 하나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한 경기로, 한 경기 조합으로. 근데 두 배가 안 되잖아요. 1.97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 욕심이란 게 그럼 알크마르슨 하나 끼면은 이제 배당이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낮은 배당에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걸 얘기해 드리자면 바르샤 원정의 승보다는 알크마르 홈승이 더 좋아 보여요. 배당 자체가 낮지만 토트넘 3.5 프렌보다도 알크마르 승이 더 좋아 보이고 사실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오사수나 프렌하고 알크마르 승입니다. 요거 두 개 하면은 2배 넘긴 하거든요. 한 2.3배. 사실 오늘 진짜 갈 경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아마 배당을 높게 아마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바르샤 승 보는데 고민이 뭐냐. 마인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근데 바르샤의 특징을 보면은 오버가 많긴 한데 이게 전부 오버는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보면은 최근에 알라베스 1대0도 있었고 헤타페 1대1 이게 케바케라서 오버가 많긴 하지만 발렌시아가 생각보다 홈에서 막 3실점 4실점 그렇게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원정에서 7실점 하긴 했지만 이게 또 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소시가 홈발 받을 수 있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컵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르샤 승 보지만 원오버로 쳤을 때는 잠시만요. 발렌시아가 홈에서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최근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아마 핸디무 쪽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바르샤 원정이라서.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바르샤 승에 언더를 볼게요. 언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배당도 별로고 고배당도 애매하고 오늘은 그냥 소소하게 가시라. 내일부터가 노림수를 이제 노려봐야 되는 거죠. 이제 주말 시작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경기도 몇 경기 없었고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거의 반대로 나왔다. 어제 같은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어제 뭘 가더라도 다 틀렸고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느낌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솔직히 레버쿠젠이 비길 줄은 몰랐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걸 생각했으면 오버로 접근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보기를 끌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